지금부터 2023 아시안컵 4강전 빅매치 한국 대 요르단 경기의 상세한 경기 내용과 결과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64년 만에 우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180분이 남았습니다. 꼭 90분 안에 경기를 마쳐야만 했던 한국이었죠. 이미 2경기 연속 연장전을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과부하된 상황에서 4강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요르단은 이 대회 역사상 최초로 4강에 오르게 되었는데 요르단 국왕이 한국을 꺾으면 더 큰 포상금을 주겠다고 선포하면서 요르단 선수들의 결승에 대한 동기부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인생 역전 기회가 된 것이죠. 4강전은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45,000 관중석이 매진이 되었습니다. FIFA는 이 경기를 한국의 원정 경기로 정하면서 오른쪽 진영이 한국이고 왼쪽이 요르단이 되었고, 한국은 이 대회 처음으로 어웨이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클린스만은 이 경기에 앞뒤 없이 100% 풀전력을 가동했습니다. 선수들의 체력적 과부하를 감안하면 100%라고 해야 할지는 애매했습니다. 조현우 골키퍼, 김태환, 정승현, 김영권, 설영우, 황인범, 박용우, 이재성, 이강인, 황희찬,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요르단은 엄청난 압박으로 몰아붙이면서 한국 선수들을 버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한국이 레벨이 더 높은 만큼 패스 플레이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패스 플레이도 원활하지 않으면서 뺏기고 5분 만에 중거리 슛도 2방을 허용했습니다. 솔직히 매우 위협적이었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전반 5분까지는 요르단이 77%까지 압도하고 있었고 슈팅은 3개나 때리고 한국은 슈팅 제로였습니다. 요르단은 체력적인 우위라는 걸 인지한 듯 계속해서 거센 압박으로 임했습니다. 전반 10분이 넘어도 요르단은 점유율이 60% 이상이었고 한국은 패스 자체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답답함의 연속이었습니다. FIFA 랭킹이 60계단 차이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전반 10분 요르단은 경기 초반 강한 압박이 소강 상태로 바뀌었지만 수비를 하게 되더라도 피지컬을 앞세워서 강하게 부딪히면서 한국은 좀처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전반 14분 역습까지 제대로 당하면서 큰 위기를 맞는 순간 황인범이 뒤에서 태클로 경고를 받으면서 겨우 끊어야만 했습니다. 전반 17분에는 박용우가 중앙에서 어처구니 없게 볼을 뺏기고 제대로 역습을 당하면서 결국 위협적인 슈팅도 허용했는데 다행히 조현우의 슈퍼 세이브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반 18분 손흥민이 옵사이드였지만 득점에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 20분이 되어서 한국은 점유율을 점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전반 23분 설영우가 박스 안에서 크로스까지 올리면서 이강인에게 기회가 왔는데 아쉽게도 다이렉트 슈팅이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23분 만에 첫 슈팅이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25분 또 한 번 한국은 위기를 맞습니다. 강력한 슈팅까지 허용하면서 비천우의 슈퍼 세이브가 또 한국을 살렸던 순간이었습니다. 27분 한국은 또 패스 미스가 이어지면서 요르단의 에이스 알타마리에게 기회를 주었고 어쩌면 알타마리의 실축이 한국을 도와줬을 정도로 매우 위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매우 답답했고 한국은 이렇게 5번째 경기마저도 너무 힘들게 경기가 치러지면서 손흥민, 이강인이 선발 출전하게 된 것이 체력만 소비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전반 28분 설영우가 박스 안에서 기회를 만들면서 충돌이 생겼고 예상 밖의 주심이 페널티킥을 찍으면서 어라 싶었는데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페널티킥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결과도 주심은 온필드 리뷰를 하더니 판정을 번복했습니다. 요르단은 판정에 대해서 엄지를 치켜 세웠고 황희찬과 설영우가 가볍게 항의를 했습니다. 한국은 31분 드디어 한국다운 공격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김태환의 크로스에 이재성이 헤딩으로 완벽한 골찬스가 만들어졌는데 아쉽게도 골대에 맞고 튕겨져 나오면서 대박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골을 못 넣었다는 지적보다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34분이 되었을 때 한국은 점유율을 역전시키면서 이제 경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중원에서 패스 미스가 나오지 않기만 바랄 뿐이었고 그래도 차라리 0대0으로 마무리되는 게 낫겠다는 바람까지 생겼습니다. 37분 한국은 중원에서 패스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공격이 전개되었고 이강인이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상대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분 코너킥까지 만들어내면서 점점 기세를 올리고 있던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코너킥이었습니다. 42분 비천우가 세 번째 한국을 살렸습니다. 한국의 공격하는 중에 황희찬의 패스가 끊겼고 알타마리가 드리블 질주를 하면서 한국은 제대로 막지 못하고 위험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요르단 스트라이커의 슈팅까지 나왔는데 얼굴로 막아내버리면서 슈퍼 세이브를 해줬습니다.
이건 실점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요르단은 슈팅이 무려 12개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공격이 반대로 요르단에게 나오면서 완전 완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김민재 없이도 그래도 무실점이란 걸 만족해야 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추가 시간은 5분이 주어졌습니다. 45분 황희찬이 버텨주고 설용에게 연결되면서 컵백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황인범에게 대박 찬스가 났는데 그 슈팅이 높게 떠버리면서 골을 완성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슈팅 숫자가 하나 올라간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점유율이 61%로 전반을 마무리했는데 슈팅 12개 허용, 유효슈팅 4개 허용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유효슈팅이 제로라는 굴욕적인 경기가 되었고 5연속 전반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달리 보면 이 대회 한국다운 경기가 되었기 때문에 후반전에 또 한국이 기적을 만들면서 결승에 오르는 건가 하는 기대감이 조금 생겼습니다. 손흥민의 컨디션은 나빠 보이지 않았지만 상대가 집중적으로 맨투맨을 하면서 기회를 얻기보다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후반전 클리스만은 전술을 바꿉니다. 선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술을 바꿉니다. 이강인을 중앙 미드필더로 옮기면서 패스미스가 너무 많았던 걸 보완하고 공격 작업까지 맡겼습니다. 그러나 53분 박용우의 치명적인 실수, 전반에도 위기를 자초했던 박용우가 결국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센터백에게 어중간한 패스를 하다가 뺏겼고 결국 실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경기를 해야 되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클리스만은 곧바로 박용우를 교체하면서 조규성을 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또 터집니다. 후반 65분 미드필드 진영에서 압도하지 못하고 이강인과 황인범의 패스 상황에서 커트당했고 이어진 역습 상황에서 알타마리가 5명의 한국 수비를 휘젓더니 두 번째 실점을 허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몸이 무거워서 그런 거라면 선수를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이미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체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었는데 클리스만은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80분이 되어서야 선수를 교체를 합니다. 0대2 상황인데 말이죠. 그러면 10분에서 15분 만에 이득점을 하고 어쩌면 3연속 연장전을 발휘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교체 출전은 정우영과 양현준이었습니다. 이대로면 클린스만 바로 경질 가게 됩니다. 클린스만 경질을 위해서 손흥민의 마지막 아시안컵이 이대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교체 자원을 써도 요르단이 더 강했습니다. 0대2로 밀려있는데도 한국은 공격도 원활하지 않으면서 완패였습니다. 점유율만 앞설 뿐 90분까지 유효슈팅이 제로였으니까 결국 이 모든 건 클린스만의 선발 출전부터 모든 게 실패였다고 봐야 합니다. 김민재 공백을 1%도 해결하지 않았고 황인범도 이번 대회 활동량이 탑10 안에 들어간 선수인데 지친 선수들을 그대로 기용하면서 컨디션 60% 선수들로 요르단을 상대한 것입니다. 클린스만은 에이스들의 활약으로 생명 연장이 되었지만 무조건 경질되어야 함을 보여줬습니다. 최종 한국은 0대2 졸전 패배로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선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무너진 흰수염고래였습니다.